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EBS 랑과 함께하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무척 덥습니다. 자, 그래도 8월 달은 토익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자, 이제 방학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학습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달 말에 시험을 치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쪼록 좋은 성과들 거두실 수 있도록 자,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나날이지만 잘 여러분들이 견디고 자, 또 돌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격의 8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강의는 아무래도 실전 강좌다 보니까 조금 좀 아무래도 기본 개념 탑재가 좀 덜 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리딩 강의의 특징입니다. 기본 개념이 탑재가 돼 있어야 실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들어넘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본 개념 탑재들이 조금 덜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랑에 있는 좀 많은 강의들, 자, 저하고 태우 선생님이 진행한 강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을 이용해서 자, 기본 개념 탑재들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점에 이제 토목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태우쌤하고 저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630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오픈한 ETS 천재 강의까지 라인업이 지금 쭉 기초부터 실전까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너무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자, 감사의 말씀도 겸사겸사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예상문제 프리특강의 히트수가 100만 건이 지난달에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욱더 책임감 가지고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자, 자리 옮겨서 1강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구성이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쪽의 문항들이다 보니까 자, 구조 문제들이 좀 많고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자, 101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101번 문제 ABCD의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서로 같지 않은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애가 뭐죠? 요 아이가 동사가 아니죠. 자, 만약에 빈칸이 동사의 자리라면 그렇다면 자, B번을 소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앞쪽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 안에는 하나의 서술어가 필요하고 자, 그 서술어의 역할을 동사가 담당하는 거니까 자, 이 자리에는 해석이 어찌됐건 간에 동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자, B번을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동사인데 뜻이 전부 다 donate의 변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법적으로 donate가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사의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죠? 주어와 숫자가 맞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이 맞게 표현돼야 되고 시제도 맞게 표현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줄여서 수, 태, 시제라고 하죠. 자, 세 가지 모두가 맞는 동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찾으실 수 있는 원어민적 직관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따져보면 되죠. 자, 숫자부터 하나씩 따져봅니다.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므로 복수의 동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A번과 C번과 D번은 전부 다 단수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하자가 전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면 태로 가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로 가는데요. 자, 지금 A번은 BPP의 형태가 돼 있으므로 수동이고요. 자, C번도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have been이라고 하는 완료 시제에 그 다음에 BPP가 성립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완료이면서 동시에 수동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네 번째는 have 플러스 pp입니다. BPP를 제외한 모든 동사의 태는 능동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능동이 만약에 답이면 D를 답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시제를 따져야겠어요. 과거 시제가 맞느냐, 완료 시제가 맞느냐를 따져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죠. More than 1.5 million dollars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저만큼을 어떻게 했다? 예, 기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바로 가해자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BPP는 당했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하에 가해자를 동반하지 않는다. 즉
자, BPP 이하에는 목적어가 원칙적으로 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토익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01번 문제는 정답을 D번으로 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 이 회사는 이 금액을 기부받았다가 아니라요. 이 회사가 어디에? to 이하에다가 요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내용상으로도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용상에 접근을 안 하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맞아요 라고 답을 결정했을까요? 바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토익은 시간이 여러분께 충분치 않은 그런 시험이죠. 75분 안에 100문항을 지금 리딩을 풀어야 되고, 자, 요즘에 추세를 보면 Part 7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Part 7의 지문을 더 읽고 답을 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기 때문에 자, Part 7을 빨리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 6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해석 없이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고, 자, 핵심 안에 능동과 수동을 선택할 때 목적어가 이하에 있으면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목적어한테 행동을 가한 거니까 자, 능동이 맞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맞다. 물론 일부의 자, 예외나 조심해야 되는 동사들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해석하고 이 문제 끝내겠습니다. 자, as of March 3rd, 3월 3일자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부사구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as of라고 하는 어구를 자, 별표를 쳐두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자로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인데요.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치사가 지금 2개 연속으로 와 있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자,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명사 플러스 명사를 복합 명사라고 부르듯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를 복합 전치사라고 해요. 복합 전치사는 전체를 다 합쳐도 한 10대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그 개수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as of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니까 혹시라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해두시고요. 저희 그 예상문제 프랙티강의 특징입니다만 정답만 그냥 탁 지르고 그냥 다음 문제로 가지 않죠. 꼼꼼하게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다거나 자, 혹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고 가는 것이 저희 강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아, 저건 되게 중요한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3월 3일자로 회사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3월 3일자로 딱 봤을 때 얼마를 기부해 왔다? 자, 바로 1,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온 것입니다. 어디에요? 바로 대체 에너지 연구에 기부해 온 것이고요. 자, ing가 명사 자리도 아니고 형용사 자리도 아니고 부사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동시 동작과 동시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생략된 접속사는 a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하면서 making them. 자, 요거 목적어고요. 그 다음 아이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주에서 자, 가장 커다란 contributor, 그죠? 공헌자. 자, 그 회사가 자, 가장 큰 공헌자가 되게끔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이만큼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해왔다. 몇 월 며칠자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10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자, 인칭대명사이죠. 인칭대명사는 일단 품사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자, 모든 문제, 뭐 다른 유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칭대명사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for라고 하는 자, 전치사 이하에 명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sales numbers라고 하는 명사가 이미 동반이 돼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칭대명사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형용사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녀의 자, 인상적인 sales numbers 이렇게 되겠어요. 영업 수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her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herself는 부사 자리나 자, 혹은 명사 자리에 쓰이는데 명사 자리에 쓰일 때는 주어가 다시 한번 반복 사용되는 재귀의 상황에서 쓰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자, 그런 아이고요. 자, 그 부사 자리에 쓸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강조적 용법으로 여러분들 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는 명사 자리에 쓰는데 주어 자리에 쓰고 자, 얘는 hers니까
명사 자리에 다 써요. 얘는 주격이라고 해가지고 주어 자리에만 쓰지만 이 아이는 어디에 쓴다? 바로 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오답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her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녀의라고 하는 형용사 역할과 그 다음에 그녀에게, 그녀를이라고 하는 목적어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명사 자리에 들어가지만 목적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새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102번 문제도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정답 B번으로 정할게요. 자,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at this Friday's meeting, 자, 금요일 날 회의에서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was honored, will be honored, sorry. 자, was가 아니라 will be honored네요. 자, honor라고 하는 단어가 명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자, 무엇을 가지고? 자, 바로 with 이하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으로, 자, 이 사람이 honor 되게 될 것이다. 명예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자, 그녀의 아주 인상적인 영업 수치가 되겠습니다. 얼마 동안에? For the past quarter가 되겠어요. 자, 지난 분기에 대한 그런 영업 수치에 대해서 상으로 그렇게 언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해서 해석도 마무리 짓고요. 자, 하나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동사로 이제 쓰게 되면 자, somebody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honor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해석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예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우하는 겁니까? 자, with something.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예우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예우하는 거예요? 자, 바로 또 something.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something은 상 정도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장은 자, somebody가 앞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be honored 다음에 with가 연결돼서 자, 수동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코드를 맞추셨으면 예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굉장히 Part 7에서 독해할 때도 아주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정리해드리면서 2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고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extreme은 극단적인, delicious는 맛있는 거죠. 자, brief라고 하는 것은 일부 동사로도 쓰입니다만 형용사로는 간단한의 뜻이고, 그 다음에 distinct는 자,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독특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을 해보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어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 뭐 한 다음에 검토했습니다. 자, exorbitant라고 하면 자, 이것은 가격에만 쓰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터무니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인 것이죠. exorbitant prices를 검토한 다음에 자, Cather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그 식사가 말이에요. 어떻기를 희망했어요? 맛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식사가 극단적이거나 간단하거나 뭐 그죠? 예. 자, 이건 맞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게 원인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자, 결과는 뭐죠? 내용이 would not regret.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뭐를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자, 그 음식에 대해서 지불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어때야 될까요? 자, 미리 뭐 독특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맛있어야 되고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정답을 B번으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비싼 값의 식사를 다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맛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어떠니까? 바로 돈 비싸게 지불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어휘 문제 103번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의 A, B, C, D가 모두가 다 전치사이고 자, 의미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논해 볼 수 있는 전치사는 B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치사들은
모두 다 20가지 최소한 20가지 정도의 의미는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in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for도 마찬가지고 3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거대한 그런 개념의 전치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n은 안에서, 뭐 by는 의해서, for는 동안에, 위에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 발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전치사들은 그렇게 의미 정립을 하고 들어가도 좋지만 워낙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시면서 어떤 개념이 저 자리에 필요한데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만 during은 우리가 따져봐도 되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during은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겠죠. 자, during the seminar 이런 것들이 오겠습니다. 다만 기간 단위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자, 기간 단위 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기간 단위 명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뭐가 있어요? 2 months, 그죠? 5 days, okay? 2 week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못 쓴다고요. during 2 weeks가 아니라 그때는 for 2 weeks 이렇게 쓰는 것이죠. 2주 동안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기간 단위를 제외한 그냥 일반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함께 쓰입니다. during the seminar, during the conversation 등등등. 자, 그런데 자, this month's publication. 자, 이번 달의 publication이 되겠네요. 출판이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번 달에 출판인데 이게 지금 이번 달에 출판이 기간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B번부터 간단하게 소거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셋 중에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submission deadline입니다.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자, 그 데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자, 바로 10일로 옮겨졌습니다.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15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0일로 옮겨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데드라인이에요? 바로 자, 이번 달에 자, 출판에 대한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by라고 하는 것은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해서 자, 무엇을 위한 데드라인 혹은 무엇에 대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자, for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 수없이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자, 그중에서 관련성의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데드라인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자, 여태까지는 어떻게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deadline for A, deadline for A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데드라인 앞쪽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by도 되게 많이 와요. by the deadline 이렇게 해서 늦어도 데드라인까지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 by 이하에 오게 되면 자, by가 가진 그 어떤 개념도 자, 지금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로 수거입니다. than의 품사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라는 거. 제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죠. 따라서 rather than도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래서 수거 표현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도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가 와서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이렇게 자,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rather than은 한 덩어리에 자, 수거 전치사, 수거 접속사로 외워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104번은 자, 데드라인과 결합될 수 있는 자, 전치사를 찾아라.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한 데드라인이냐? 이걸 표현하려면 전치사가 뭐가 필요했느냐? 자,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 같지 않습니다. 자, 디테일은 명사라고 대답하시면 반쪽이고요. 동사라고 대답하시면 반쪽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써드리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디테일이 품사가 뭐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해주면 아 맞아 그런가 봐 라고는 할 줄 아는데 본인 스스로가 명사 동사다 라고 하는 명백한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이건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학습의 과정이
어디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얘 품사가 뭐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걸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된 공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학습의 방법은 계속 시대가 가면서 변합니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클래식, 고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면 아우 굉장히 고루하고 지루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학습의 core,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만 방법론적으로 풍성해진 거죠. 옛날에는 이 품사를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루하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명백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지금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라고 하는 주어의 앞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투부정사도 안 되겠죠, 당연히. 자, details는 지금 명사 아니면 동사 둘 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형용사 아니에요, C번이? 네, 분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정답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미 성립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복합명사도 한번 따져보셔야겠죠.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도 일부 의미 성립이 되면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는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명사로 가는 경우도 있죠. 앞쪽의 명사는 무늬만 명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airpin 그러면 hair라고 하는 단어에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죠. 머리에다 끼는 이런 뜻이 없어요. hairy라고 하는 형용사형이 있지만 그것은 털이 많이 난 그런 뜻이잖아요. hairy pin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핀에 털이 많이 난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털 많이 난 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에다 끼는 핀이라고 할 때는 hairy pin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hairpi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복합명사는 어떤 경우에만 적절한 형용사형이 없는 경우에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적절한지만 따져보시고 말이 되면 C번에다 답을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뭐 동사로서는 C번은 안 될 것이지만 분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자,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상세한 이런 얘기죠. 디테일은 동사로 뭐뭐를 자세히 설명하다의 뜻이니까 자세히 설명된 보고서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의미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자,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ranked라고 하는 것은 rank는 뭐 명사 동사 다 있죠. rank로는 명사로는 계급의 뜻도 있고요. 자, 그런데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자, 무엇을 순위 매기다.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평가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평가합니까?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진술된 보고서가 자, 평가하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문장은 필수 성분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명사가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사용된 복합 명사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자, 어느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눈금들이 이렇게 10단계가 이렇게 쭉 있겠죠. 1부터 10까지 10단계의 눈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눈금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은 원래 규모에서 나온 단어지만 자, 눈금의 뜻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어떤 스케일이에요? 바로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어떤 범주죠? 바로 25개의 다른 범주에서 1부터 10까지의 그런 눈금상에서 자, 직원들을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보고서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5번까지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 5개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이번 달은 처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난이도에 있어서 중반 이후가 좀 편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차피 자, 40문항 안의 난이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니까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초반부 5개 문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잠깐 화면을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우리는 다시 106번부터 5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06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6번부터 후반부 자,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6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선택지를 잘 읽는 것이 빠른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죠. 의문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얘는 의문부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하에 뭐부터 확인해요? 빨리 절이 달려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의문부사로 쓰이더라도 절이 오고 관계부사로 쓰이더라도 절이 오는 거니까 절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유, 이거는 지금 will하고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지금 와 있네요. 따라서 how는 여러분들이 볼 것도 없이 지우시면 됩니다. 자, how가 이끄는 절은 명사 절이 되든가 아니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형용사절도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물론 뭐 관계부사 how 앞에는 선행사 the way가 항상 생략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사실까지는 모른다 손 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골격 자체가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의문사를 뺀 나머지 문장들이 다 나오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자, 기본만 알고 있으시면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들은 다 부사입니다. 셋 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의 부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의미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since, ever는 조금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ever는 일단 always, 항상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비교급이나 현재 완료와 함께 쓰였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까지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any point of time in the pas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느 시점에라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과거에 그 어느 시점에라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자, 따라서 시점 자체가 언제로 딱 고정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죠.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현재 완료를 우리가 시제를 쓸 때는 과거는 과거인데 시점이 명확하게 딱 언제라고 고정되지 않은 자, 과거 시점에 우리가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비교 구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죠? 예, 그래서 than ever 이렇게 쓰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she's more beautiful than ever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더 아름답습니다. 언제보다도 자, than ever 그 이전 시점 언제까지보다도 자, 언제보다도 지금도 아름답다.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이나 자, 그다음에 현재 완료와의 결합 관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부정문에서 쓰게 되면 not과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자, 합쳐지면 뭘로 쓴다? 현대 영어에서는 never로 많이 써요. 그래서 not ever 이렇게 쓰면 자,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never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리는지 아니면 B 아니면 D가 답인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쇄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었나 봐요. 3쇄가. 무엇의 3쇄죠? 자, 바로 자, 살인과 관련된 미스테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그것의 그 소설책의 3쇄가 어떻게 된다? 자,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자, 바로 과거, 지금까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will be이기 때문에 곧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서점에서. 서점 어디 있는 서점이에요? 바로 자, 전 세계 여기저기에 걸친 자, 그런 서점에서 이용 곧 가능하게 될 것이다가 적절한 해석이기 때문에 자, 106번은 정답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B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맞죠? 자, 그러시면 106번 여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 10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고요. 7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 적절한 품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이하에 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아유, 그거 참 잘 됐네요. quiet이라고 하는 부사가 가운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명사 보호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명사 보호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형용사 보호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럼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누구예요? D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쓰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be capable of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관용구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be capable of는 일종의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거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be capable of는 끝이 of로 끝났기 때문에 이하에 ing가 이제 오는 경우가 ing가 오는 것이 맞고요. 자, can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니까 이하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겠죠. 의미상으로는 can의 뜻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이하에 ing가 걸려야 된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정답은 D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 capable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capability라고 하면 보통 능력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나왔고요.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 자 여기가 이제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뭘 할 수 있죠?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run에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운영하다의 뜻이고 뭐를요? 실험을. 여기가 부사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조를 위한 부사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실험을 갖다가 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quite을 굳이 집어넣자면 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그분은 자 꽤 실험을 잘 운영할 수 있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교수님 설명하는 내용만 좀 해석을 좀 해보세요. 어떤 교수님이죠? 바로 얻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자, 여기는 얻었다보단 받았다가 좋겠죠. doctorates. 박사학위죠. 어떤 분야에서? behavioral.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행동 심리학.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biological psychology. 생물 심리학. 자, 요 두 가지 분야에서 자, 박사학위를 갖다가 받은 요 교수님께서 자, 스스로 혼자서 자, 어떻습니까? 그 실험을 자, 꽤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0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용사 보호를 찾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108번이고요. 자, 108번은 A, B, C, D의 선택지 품사가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supply의 품사가 뭐죠?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동사 명사라고 지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까를 좀 따져보니까 여기는 지금 purchases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고 형용사 there가 나와 있고 이하의 명사가 없어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 자리 명사 자리죠. 그럼 명사가 아닌 애들을 일단 지워보세요. 얘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지울 게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명사가 되는데 얘는 이제 사람 명사, 공급 업체 혹은 뭐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얘는 무슨 뜻이죠? 자, 바로 비품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답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명사들 중에서 이건 해석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price markups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인상의 그런 뜻이 있죠.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markd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뭐 했죠? 자, 레스토랑이 구매합니다. 뭐를요? 자, 그들의 공급 업체들을 구매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공급되는 물품들을 구매한다가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지역의 farmers, 농부들로부터. 뭐 대신에? 자, 바로 from 이하로부터 사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tead of from the large grocery store chains 라고 해서 커다란 그런 식료품점 체인점들이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대신에 자, 바로 지역의 농부들로부터 직접 자, 구매 물품들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매 물품이 한 가지면 얘가 답일 것이고 여러 가지면 얘가 답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크업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품목을 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supplies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108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단수명사, 복수명사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복수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108번도 끝내고요. 109번 가겠습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모두 다 동사에 지금 ed가 붙었어요. 자, 물론 and는 뭐 명사로도 쓰고 pursue도 명사로도 쓰고 자 하겠지만 여기는 ed가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동사의 변형으로 보시는데 비동사 다음에 이건 동사로 붙은 게 아니라 pp로 붙은 거군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자, 이 강의를 보시는 학생들 중에는 물론 처음 제 강의를 지금 보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이제 제 강의들을 보시고 나서 자 이제 요걸 통해서 좀 다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보시는 학생들도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expire는 제가 맨날 뭘 강조하던가요? 자, 타동사가 없다, 자동사만 있다. 강조했죠. 그러면 BPP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써먹을지는 바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expire는 자동사밖에 없으니까 제발 잘 외워두세요 라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답으로 먼저 해석 없이 지울 수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짱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온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B번을 날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지우셨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몰랐던 학생들은 expire는 자동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파기되다, 만료되다의 뜻이에요. 수동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e ended는 종료가 되는 것이고 paused는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losed는 폐쇄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앞쪽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바로 공사의 작업이에요. 계획된 공사의 작업 때문에 자, boulevard 많이 들어봤죠? 자, 윌슨 boulevard. boulevard는 무슨 뜻이죠? 자, BLVD 커다랗고 넓은 도로를 우리가 자, boulev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도로가 어떻게 일시 중단이 됩니까? 맞죠? 도로가 가다가 그러면 또 끊겨요? 일시 중단되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도로는 폐쇄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바로 요 길과 자, 요 길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언제? all next week. 자, 기간과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이 사이에서 자, 끊기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 도로, 윌슨이라고 하는 도로가 쭉 여기에 있으면 교차하는 도로가 뭐가 나오죠? 자, 6th와 21st Street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바로 폐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앞쪽에 주어가 만약에 도로가 나오지 않고 뭡니까? 공사 따위가 나왔거나 그러면 공사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사가 요 도로와 요 도로 사이에서 다음 주에 중단될 것이다도 말이 될 수 있어요. 일시 중단된다가. 맞죠? 그 다음에 공사가 완공된다. 그죠? 종료되고 완공될 것이다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자, 지금 주어가 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도로의 주어를 놓고 해석을 뭘로 해요? 공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보통 자, 이런 데다 답을 쓰고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109번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죠. 자, 110번인데요. 110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오픈의 변형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오프닝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토익 시험을 여러 번 치러보신 학생들은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죠? 그래서 오프닝은 동명사도 될 수 있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동명사랑 분사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오프닝은 순수 명사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회의 뜻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무슨 뜻이 있어요? 그렇죠. 빈자리, 공석의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로 자, vacancy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요?
do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ed가 명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open은 동사 형용사 동일형이고 호호 결국은 A번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job opening이라고 하는 복합명사도 알아두세요. 자, 그게 바로 직장의 빈자리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그 빈자리의 뜻으로 오프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만약에 동명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명사는 동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시스템이고 명사 자리에는 들어가지만 동사 시스템이니까 형용사로부터의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ing형 명사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외워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정답 A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만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광고를 좀 하라고. 자, 요건 조금 이따 좀 추가 설명해 볼게요. 뭘 위한 광고죠? 자, 새로운 빈자리에 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빈자리는 어느 부서에서 나왔어요? 바로 회계사무소가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으시면 자, 이 부서 안에 있는 빈자리를 위한 광고를 여기에다가 신문에다가 싣도록 요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place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더 짚어드리면 광고를 싣다라고 했을 때요. 함께 알아두셔야 될 어구들이 또 있습니다. place뿐만 아니라 두다 놓다죠. post라고 하는 것도 쓰죠. 게시하다. 자,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동사도 자주 써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place an ad, post an ad, run an ad. 그 다음에 in the paper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자, 광고를 싣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동사를 쓰는지 나중에 동사 어휘 문제로 변형 출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저희 이제 열문항을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문제가 좀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잘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이번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저는 11번부터 자, 또 다른 프레시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강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